아, 2시에요, 2시. 와,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잤어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12시경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11시까지 마취제로 쓰러뜨려 놓고 일어나자마자 구토제 쏘고 온몸에다 지금 끈적끈적하게 살인가스, 스테아린산 칼슘, 비소, 끙끙거리게 비소, 눈에다 얼굴에다 계속 눈에다 눈물인 것처럼 살인가스 줄줄줄줄 흐를 때까지 아까 쏘고. 응? 아, 화학무기, 화학약품이 외부 치료라고 화학약품이 줄줄줄줄 흐를 때까지 쏘고 물부터 닦아야죠. 그랬더니 손발 발에다가 젖을 때까지 화학무기, 살인가스, 스테아린산 칼슘 도포를 다 해놨어 온몸에다. 구토제 계속 펜타닐, 살인가스 원액으로 그냥 갖다 때려. 층간소음 사건 뉴스를 지금 보니까는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막 구토제하고 막 살인가스 원액 갖다 때려. 보죠. 알겠죠? 2017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40대 남성 A씨가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에 살던 50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자 뒷조차가 재차 범행하는 잔혹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차가 5대가 오고 119차가 2대가 오고 차 문 열어놓고 왔는데 본척도 안 들어갔어.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머리통에다 경련자하고 구토제가 살인가스 원액 갖다 때려고 얼굴에다 계속 때려보여. 얼굴에다. 이거 보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정상가를 때려보여. 손이 다 젖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예? 마치 바세린 발라놓은 것처럼, 예? 와, 스테아린산 가수 자살 방지원 손정민 중에 스테아린산 가수가 다 때리고 살인가스다 얼굴에다가 온 손에다가 발에다가 온몸에다가 갖다 때려버려요. 핸드폰도 끈적끈적해서. 어제 샤워하고 수건으로 방 싹 닦고 먼지 싹 닦아내고 모니터부터 테레비부터 테이블부터 가끔 모니터 자판 같은데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저 마우스랑 그다음에 핸드폰 여기 테이블 닦을 때 핸드폰이랑 리모컨이랑 먼지가 앉아가지고 닦아줬어요. 그리고 한 게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끈적끈적할 정도로 스테아린산 칼슘을 바세린 같은 기름 성분이지. 이게 도포되면은 무기력해지죠. 화학무기니까. 눈에다가 쏴요. 불사는 따갑게 마치 송곳을 팍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도포를 시켜요. 아주 녹초를 만들어요. 화학무기, 살인가스, 스테아린산 칼슘. 뭐가 있다고 구토제까지 때려. 계속 이렇게 경련제까지 때려. 그렇게 도포시키다가 지금 뉴스를 기사를 봤잖아요.
기사 그 층간소음 지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국민들 자살 방지원들 시켜가지고 응? 계속 층간소음으로 괴롭히고 2층에서 층간소음을 자살 방지원들이거든요. 윗집 옆집 전부 응? 국민 70~80%가 긴급대응팀 자살 방지원들이니까 얼굴에다 계속 때려. 그럼 대상자한테 우울증 환자 및 정신질환자니까 치료라고 층간소음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 화학무기 펜타닐을 갖다 때리고 그러면은 이 피해자는 청각이 발달하고 시각이 발달하고 이 펜타닐 때문에 마약이거든요. 히로뽕보다 300배 강한 합성 마약이 팔에다 때리고요. 팔에다 발, 얼굴, 막 손, 머리, 구토제, 경련제, 눈에다 경련제 써요. 층간소음을 그렇게 시키고 자살방지원들한테 콩콩대라고 시키고 펜타닐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성 마약이라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이거든요. 그럼 청각이 발달해요. 마약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기스하고 펜타닐 같이 쏘면은 이 교감신경에 흥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경작용제의 특성이에요.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쿵쿵대는 소리도 시끄럽지만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마약 펜타닐하고 살인가스의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가지고 민감하게 들리고 청각이 발달해서 되게 돼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마약을 많이 하죠. 안 들리는 소리까지 막 들리고 화가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보이고 크게 들려요. 뭐 집중이 돼가지고 꽂힌다는 얘기죠. 이 오감이 한 곳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섹스를 할 때 마약하는 사람들이 섹스를 하죠. 오감 중에 그 모든 감각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곳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펜타닐을 쏘면서 자살방지원들한테 층간소음을 계속 치료라고 일으키라고 시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이 되면서 크게 들리고 집중이 되는 거 얼굴에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마약하고 살인가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막 흥분, 분노, 나중에 공포까지 이렇게 양에 따라서. 그리고 흥분, 분노제 마약하고 살인가스를 맞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하기야 넘어갈 수도 없죠. 24시간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걸 시키니까 자살방지원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럼 윗집에 와서 이제 따지겠죠. 얘기를 하겠죠. 아이고 층간소음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따지겠죠. 예?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자살방지원들한테 뭐라고 시키느냐? 내가 몰려? 우리 집에 몰려? 시끄럽게 한 게 없는데? 그렇게 기만을 하는 거예요. 기만.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대화도 안 되고 언성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참아내죠. 근데 참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약 펜타닐 때문에. 그다음에 극도로 흥분, 분노. 치사량이 2mg인데 소금 알갱이 한 알갱이 정도가 펜타닐의 치사량이에요. 펜타닐을 네이버에 치시면 마약이면서 합성 마약이면서 화학 무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2mg이면 죽어요. 외부 치료기라고 쏘는 양이 2mg
펜타닐 얼굴에다 써요. 마비되게. 2mg이 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에도 죽는 치사량인데 죽기 직전까지 쏘는 거예요. 그 2mm 할 때 혀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어? 꼬이잖아요. 그때 펜타닐 얼굴에 딱 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발음 못하게 어눌하게 만들려. 정신질환인 것처럼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계속 쏘는 거예요. 펜타닐. 응? 그 치사량 직전까지 맞으면은 처음에는 마약의 특성이 흥분. 흥분 단계로 쏘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청각이 발달되고 막 시끄럽게 들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분노.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소리도 짜증이 나지만 이 신경작용제 펜타닐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이 마약 신경작용제로 일으키는 신경계 증상은 흥분, 분노, 공포는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가르치는 거예요. 신경작용제는 누구에게 고문을 받는지,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형이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를 해놓고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 양성자 3,400만 명, 무증상자들 그의 3배 그래서 모두 치료라고 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층간소음, 차량 급발진 사고, 칼부림 사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재산을 빼앗은 방법은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보험금 강탈, 이은혜 사건처럼 보험금 들여놓고 죽여서 보험금 타먹는 거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구하라처럼 우울증 F코드 매겨놓고 죽여놓고 자살 방지원들 시켜서 금고까지 털어가고. 그 외에 통장 계속 손에서 또 싸요. 무슨 냄새 나는 막 역한 냄새 나는 거가 하고 같이 싸요. 세균인 것처럼. 라이터 만졌다고 손에다 젖을 정도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피우라고 잔악해요. 이쪽 손 또 다 젖었고요. 또 닦아야 돼. 끝이 없어요.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칼부림 사건 전부 일어나는 거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런 사고를 일으키면은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방지원들이 나눠가 줄 수가 있어요. 세금만 국고에다가 나라에다가 국회의원들에다가 납입을 하는 거죠. 뭐 나머지는 지들이 나눠가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하고. 그래서 이은혜 사건이 죽여놓고 여러 차례 죽였죠. 팀이 있다고 그러죠. 자살방지원들 팀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팀. 그렇게 죽여놓고도, 살해를 해놓고도 이은혜가 교도소 가서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 8억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유가 국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은혜하고 세월호 그 선장이 받은 판결이 부작위살인죄죠. 부작위살인죄가 A가 시켜서 B가 실행한 살인을 부작위살인. 살인을 하긴 했는데 자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살인이 아니라 A가 시켜서 B가 실행한 살인. 즉 국가가 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B 자살방지원이 실행한 살인. 그래서 그 요원들에게는 부작위살인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원이란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국가가, 의료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살인 면허증이죠. 요원이라는 거.
영화 보셨죠? 007 영화에 보면은 요원이죠, 007. 그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살인 면허라는 게 있죠. 요원이라는 건 국가가 의료인들이 살인 면허를 줬다는 거예요. 시켜서 했다는 얘기예요. 시켜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예? 재산을 빼앗고. 요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탈취, 예? 약탈, 훔치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요원을 보내서 하면은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고, 요원을. 어? 어? 반대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내는 걸 간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입장의 차이죠.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칭호를 붙여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시키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들에게 부여한 살인 면허예요. 비밀로 해라. 민주주의를 비밀로 하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짓이다. 하지 말아라.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라는 건 국가나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이 일률적으로 따르는 거죠. 민주나 주권이나 모든 걸 파괴당하는 거죠. 특히 어느 때 쓰입니까? 국민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래서 전체주의인 예인 북한에서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시켜서 시민들을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 주권이 파괴됐기 때문에. 생명권, 재산권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로라는 걸 하지 말라고 중학교 때 인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요원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양성자, 무증상자들을 죽이는 데 이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괴롭히고 화학무기 쏴서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죠.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피해자들은 항의를 하다가 안 되면은 화를 내다가도 안 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류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항의를 할 수 있고 어느 도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우 머리통 얼굴이다. 그 경비실에 이제 찾아가겠죠. 경비실에 찾아가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비실에도 또 그 집 가가지고 아유 층간소음 일으켰어요? 물어보겠죠. 아랫분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층간소음이 일으켰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경비원이 또 오히려 아래층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그러면 억울하죠. 그리고 층간소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경비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층간소음이라는 거.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것을 노려서 하는 거예요. 항의할 방법이 없는 부분만.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는 게 과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것으로 집요하게 테러를 해가지고 서로 죽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층간소음 사건이에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국민들을 서로 죽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예?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어떠한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 싸우기 싫으니까 경찰서에 가겠죠. 그럼 경찰서에서 뭐라 그래요?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너무 극심한 층간소음과 화학무기 테러는 당하는 건 모르겠지만 펜타닐 테러 당하는 건 모르죠. 그래서 이 독가스의 신경작용이 무서운 거예요. 외부 치료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 놓은 게 독가스 화학무기의 신경작용이죠. 자신이 그 테러 때문에 펜타닐 때문에 극도의 흥분, 분노, 공포 상태가 이르는 걸 모르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호소하는 것처럼 구토제, 청산가리, 펜타닐에 여러 가지 약 섞어가지고 손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유, 결벽증 한정 아니냐? 아까 보셨잖아요, 손 바세린처럼 발라놓은 거, 떡을처럼 거. 어? 어? 바세린처럼 손발 얼굴에다 떡을처럼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도포시켜요. 손정민 죽인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갖추면 도포도 하면 쓰러져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그래 놓고 그 후부터는 이제 이 자살 방지원들하고 다 자살 방지원들이죠. 윗집, 옆집, 그다음에 경비실 이 직원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대처를 하신다면 소문이 나요. 만약에 그 대화 중에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거나 폭행을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경비원이나 카메라를 제가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경비원이나 동네 시민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해요. 그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이제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대화할 때 펜타닐을 피해자한테 이빨 쏩니다. 그러면 흥분 분노가 상태가 되고 대화는 안 되고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이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조금 잘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소문을 내요. 저 사람이 정신병자라. 간단한 거예요. 큰 잘못이 없어도 저 사람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말한 시민들이 70~80%가 자살방지원들이니까 저 사람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말한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라 흥분 분노하고 언제 자택에 해를 갈지 모르겠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증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것을 자료를 그 데이터만 녹음만 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층간소음 일으킬 때는 우울증 단계 요 정도에서 피해자들한테 테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한 고통과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는지 모르고 거기서 잘못 반응을 한다. 그러면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증언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야비하게 그거만 딱 지들이 화학무기 쏘고 지들이 시켜놓고 층간소음 하라고 치료라고. 그게 치료래요. 정신병자 새끼들 만나. 그래 지들이 해놓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여러분들을 안 좋은 부분만 녹화를 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언제 자택에를 갈지 모르는 망상병이다. 피해 망상증이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수많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층간소음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유별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언제 자택에 피해자에게 공격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망상증 환자 치료를 하게 그 코드를 매길 수 있게 위원회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보고서 위험하구나 수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언제 자택에 해를 끼치 얼굴에다 쌓여 펜타닐을 자택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수락을 받아가지고 망상병 코드를 매겨서 조현병 코드를 매겨서 펜타닐 이 화학무기를 한 단계 더 세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타닐 1단계 흥분 분노, 이건 우울증 치료라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분 분노해서 잘못 행동을 하신다. 그래서 그 잘못 행동한 내용을 자기들끼리 짜집기를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원회에게 보고를 하면은 조현병 코드가 매겨져 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펜타닐을 흥분 분노해서 공포 상태까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증상이 일어나냐? 층간소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시키냐면 오히려 피해자인 여러분들을 욕하게 하고 뭐라 그러고 째려보고, 주위 사람들이 함께 째려보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교묘한 수법으로 뭐 수도 요금을 더 나오게 한다든가 주차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예? 동네 마트만 요 쓰레기만 버리러 가도 둘러싸고 째려본다라든가 하고 이런다든가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이걸 시민들이 왜 하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뭐라고 치료라고 시키냐면 저 사람은 조현병 환자로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 무섭게 겁을 줘야만이 남을 해치지 않는다. 요렇게 그러니 이러한 행동을 하십시오 하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막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살방지원들은 의료인들 말만 듣고 진짜 언제 자타에게를 가할지 모르는 조현병 환자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집단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으로 괴롭히고 윗집은 더 기세등등하게 층간소음을 더해 나가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펜타닐 등 살인가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쏘면은 흥분 분노를 넘어서 공포 상태가 오게 돼요. 공포 상태가.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 CIA에 나치와 731에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미국이 전부 사들여 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었죠. 그 CIA, NK 울트라 CIA의 문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양이에게 펜타닐을 투약을 했더니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더라. 이 내용이 바로 펜타닐은 1단계에서는 흥분, 분노가 일어나지만 2단계가 분노, 싸우게 하는 거죠.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분, 청각이 발달하고 시각이 발달하고, 청각이 마약에 이게 흡수가 되면 어느 정도로 발달하느냐? 거짓말이 아니라 1km 밖에까지 들려요. 요럴 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군대는 게 다 들려요, 피해자들은. 밖에서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전파먹이로 나에게 주입을 시킨다, 소리를. 또는 환청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펜타닐을 1단계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가가 펜타닐을 하는 이유가 청각, 시각이 발달하거든요. 안 들리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개가 어떠한 특정한 냄새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도망간 사람까지도 고스란히 그 길로 찾아가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후각을 갖고 있잖아요. 마약이라는 게 그래요. 청각을 그렇게 발달시켜요. 수킬로, 1km 밖에 있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게 마약의 힘이에요. 1단계에서 그렇게 흥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2단계를 쏘는 거예요. 분노 상태까지. 그러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체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복수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앞서 말해서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고 3단계 이제 분노, 흥분, 분노, 그다음에 공포 단계 이렇게 화학무기 펜타닐 맞으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돼요. 층간소음으로 죽지는 않잖아요. 예? 이 시민들이 자살방지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째려보고 기침하고 뭐 이간질을 하고 서로 나를 험담한다고 그래도 내가 죽는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펜타닐 3단계를 맞으면 그러한 일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 정도로 공포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에게 펜타닐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고양이에게 펜타닐을 투약시켰더니 쥐를 무서워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고양이는 쥐를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먹이 사슬이 아래 단계죠. 잡아먹는 쥐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데 펜타닐을 맞으면 고양이가 쥐를 마치 호랑이 보듯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3단계에 이르는 펜타닐 3단계에 이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별일이 아닌데 층간소음하고 시민들이 치료라고 막 수군대고 떠들고 욕하는 게 나에게는 내 삶이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 펜타닐로 전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서 그것을 내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네? 펜타닐 얼굴에다 경비실에 가서 얘기해도 따져도 안 되고 위치 가서 따져도 내가 몰려? 우리가 몰려? 이러지. 시민들은 오히려 나를 욕하지. 그 주위 사람들은. 경찰서 가서 따지면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지. 그럴수록 위층 사람은 기세등등하게 더 활개치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거기에 펜타닐 여러분들이 흥분, 분노, 공포 상태까지 맞지. 그러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 펜타닐을 흥분, 분노, 공포 상태까지 맞게 되면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층간소음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해요. 그걸 아셔야 되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은 절대로 흥분 분노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계가 올라가요. 첫째로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1단계에서 적절하게 대화를 하시고 신경을 끊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층간소음 참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위치 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좋게 넘어가면은 거기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윗집 사람한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더 이상 지시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최대한 그 사람들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좋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피해자가 우울증이라 신경이 예민해서 치료라고 더 이상 자살방지원들에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라고 화학무기 펜타닐을 흥분해서 분노 상태로 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대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막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다거나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라 신경이 예민해서 이걸 가지고 층간소음 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자살방지원들한테 더 시키고 약을 더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 2단계에 들어 이 흥분 분노 상태를 만드는 2단계가 들어섰을 때도 막 자살 방지원들하고 시켜서 이간질하고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막 성격이 더럽고 정신질환자야, 이상해, 위험해, 막 이런 단계인 2단계에 들어섰을 때도 절대로 과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단계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포 단계로 들어가고, 언제 자타 해결을 갈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서 위원회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화학무기 테러하고 집단으로 괴롭혀서 결국에는 그것이 수개월간 수년간 계속돼서 칼부림 사건까지 이어지게 하게끔 만들어 나가니까 절대로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고 계시는 게 있어요. 층간소음에 대처한다라는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그거 나오죠. 층간소음에 대처한다라고 스피커 이 천장에다가 저주파 스피커 다르라고. 그게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나오죠.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층간소음 복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퍼뜨리는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 유튜브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교묘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걸 이용해서 괴롭히고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러다 보면은 비공식적인 대처 방법이 있죠. 그 스피커 복수해라, 쿵쿵거리는 저주파 스피커로 위층에서 나한테 층간소음을 일으키니까 나는 스피커로 위층을 똑같이 대해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상황에서 그 스피커를 달게 되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거를 봐요. 여러분들 다 24시간 원격 의료로 핸드폰, 컴퓨터, 이 실외에다가 벽 투시기, 그 다음에 생각을 읽는 BCI 장비까지 설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집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치한 스피커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층간소음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대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한다. 이 정도면은 언제 자타에게 또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극도의 흥분 상태라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라 이러한 행동까지 하는데 불법이에요. 윗집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려고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스피커라고 자살 방지원들을 시켜서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에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피해자들은 억울하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불법적인 장비로 자타에게 해를 가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자타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에게 또 보고를 해서 그러면은 위원회에서는 치료를 더 해라. 그럼 한 단계 더 강한 심리치료, 이 테러하고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한 만행이죠. 외부치료, 펜타닐 테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것이 나치와 731이 만든 화학무기하고 이거를 전부 사들여서 미국이 엔케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낸 거라 집단으로 괴롭히고 나치즘이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이겨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요 전 세계인들을 다 죽여요. 제가 6년 전부터 이걸 영상으로 알렸잖아요.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되기 전에 수많은 국민들이 죽게 될 것이다. 심리치료, 외부치료에 방역이라고. 그 전에 시민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만 된다.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로 하는 게 아니다.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은 망상병 코드를 매기기 위한 그 말을 하게 해서 망상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단어일 뿐이다.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 단어 사용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말을 하고 해라. 그리고 피해자들이 뭉쳐서 이 법안을 개정하고 해야만이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만이 전 세계의 코로나 비상사태로 WHO가 이 법안을 몰래 국민들 몰래 통과시키게 개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염병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들은 테러범을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자신들이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쳐서 죽은 걸로 위장을 해서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살처분이죠. 인간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이것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테러, 이들이 코드를 매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첫째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 처음에 일어나면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생각까지도 좋게 하세요. 이들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냥 요즘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운이 없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좋게 얘기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끝까지. 요렇게 마음을 먹고 위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좋게 얘기를 하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나 봐요. 아이가 한참 클 때니까 조금 쿵쾅거리나 봐요. 근데 아래에 조금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요 정도만, 그것이 몇 번이 돼도 계속 그 정도만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은 이 자살방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던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하라고 계속 쿵쾅거리게 시켜서 했는데도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정신질환자로서 반응을 안 하던데, 정상이던데,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고를 하게 돼요. 자살방지원.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을 망상병 환자 또는 신경이 예민한 우울증 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치료라고 더 테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예 신경을 차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층간소음으로 쿵쾅쿵쾅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지랄이네, 시끄러워, 이 순간 펜타닐을 쏴요. 이들이 생각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더 시끄럽게 들리고 더 쿵쾅거리라고 그래요.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층간, 좀 아이 때문에 시끄럽나? 오늘 그러다 말겠지. 그래도 이제 그날 피해를 봤으면 다음날 올라가서 아이가 한참 크는 때라 조금 돌아다니나 봐요.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요 정도로만 하면은 몇 번이라도 참고서 그 정도로 넘어가면은 이 층간소음하고 화학 테러가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보고 생각까지도 읽고서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층간소음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것은 모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칼부림 사건, 층간소음 사건, 방화 사건, 이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다른 사건들도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을 하세요. 자살 방지원들을 둘러싸고 이러면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차량이 밖에서 깜빡거리고 있다. 그냥 뭐 옆집 온 사람이겠지. 그럴 수 있지. 뭐 앰뷸런스나 뭐 택배 차나 오토바이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다. 약 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생각 일이겠지. 저 사람이 약을 쏜다. 조직 스토킹이다.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화학물이 더 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이기질 못해요. 절대로 생각까지도 고쳐 먹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절대로 믿지 말아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편집증 소리가 내려져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테러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텔레비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대처법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불법을 하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리치료 테러하고 외부치료 화학 테러에 이기지 못하고 칼부림 살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에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이죠. 더 악랄한 건요, 이 가해자가 누굴 죽입니까? 위층 자살방지원들을 죽이는 거예요.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 지금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게 3배라고 보호목적에 코드가 전부 매겨져 있으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전파를 전염을 시킨다. 언제 자타에게를 갈지 모른다. 그러한 논리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방지원이고 이 피해자고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자신들의 돈벌이. 그리고 구제역하고 AI가 걸리면은 닭이나 오리를 때려 묻죠. 산채로. 그러한 그냥 짐승으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감염병에 걸린 그냥 좀비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도 그렇게 칼부림을 하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당하는 2층 자살방지원도 이미 감염병자이기 때문에 칼부림을 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도 아니죠. 살인기 떼강도 나치 새끼들이죠. 이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차량 급발진 사고도요. 60세, 65세 이상자는 코로나 고위험군이라고 해가지고 운전할 때 마취제, 청산가리, 펜타닐 쏴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60세, 65세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차량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뉴스에 발표를 내놓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 가해자 칼부림 한 사람만 나쁜 놈으로 계속 이 세상에 낙인이 찍히는 시스템이에요. 결국엔 정신병자다. 정신병자라서 칼부림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차량 급발진 사고는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였다.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스토리가 이거예요. 정신건 복지센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60세, 60, 차량급 빠진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다 60세, 65세 이상이죠. 맞추셨어요? 60세, 65세 이상이죠. 예? 경련자하고 맞추셨어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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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토제 막, 응? 이거 아주 중요한 설명이잖아요. 응? 팔에다 쏘고 난리 났습니다. 와, 휴지로. 와, 팔에다가 막 떡을 쳐놨어요. 와, 아까 손에 이 알갱이 쏘는 거 보세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사방에서. 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머리통에 쏘네. 왼쪽 머리통에. 방금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날아오죠? 응? 머리통 여기다 쏘고 이렇게 쫙 날아오죠. 한국이 똑같소. 떡을 쳐놨어요. 발에 며칠 화학물을 얼마나 쏘는지 이 피부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던 발이. 예? 발에 화학물을 얼마나 갖다 떡을 치는지. 여기 닦았는데 지금 또 쏘고 있어요. 화학무기 수포제랑 발이 막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굳은 살도 잘 생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학무기 수포제 사서 쏴가지고 막 피부 다 벗겨지게 만들고 발가락 사이. 이게 손 금방 닦았는데 또 적셔놨어요. 보세요. 말이. 땀인 것처럼 보이시죠? 이쪽 손가락 여기. 이쪽 손 지금 핸드폰 이쪽 손으로 잡으니까 여기 또 적셔놨고. 뭐 핸드폰이 뭐 수도입니까? 핸드폰이 수도 꼭지예요? 응? 미친 새끼들. 그래서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차량 급발진 사고도 그렇게 사회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걱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60세,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위험군으로 코드를 매겨놓고 대상자로 지정을 해놓고 운전할 때마다 맞추셔서 청산가리 쏘고 살인캐스 쏴서 쓰러뜨려 운전할 때. 그러면은 야, 너 왜 이렇게 어디 가서 운전만 하면 이렇게 막 졸리고 힘들어? 졸리고 힘들어. 몸이 이상해.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은 이미 뉴스로 봤잖아요. 60세, 65세 되면은 이상이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운전하지 마. 나이 먹어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뭐 60세, 65세가 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나이입니까? 운전을 한단 말이죠. 피해자들은.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방지원들 피해자 가족들이나 동료들 시켜서 운전하지 말라고 시키세요. 지들이 화학무기 쏴놓고 마취제 쏴놓고 피해자 그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인데 운전하지 말라고 시키세요. 그러면 피해자 이제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친구들이 야 너 운전하지 마. 너 나이 먹어서 운전하면 안 되겠다. 너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피해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먹은 것도 뭐 60세, 65세가 왜
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나입니까? 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쏴서 운전할 때 화학무기 쏘고 졸리게 만들어 놓고 차량 ECU 엔진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200km까지 달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도 안 들게. 그러고 나서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막 20중 추돌 사고 나고 막 인도로 발진해서 막 도로 가는 사람 치고 뭐 가게로 튀어 들어가가지고 막 다 부시고 사람들 죽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피해자는 테러범으로 돼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택에를 가한 테러범. 응? 응? 그래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피해자 자살 방지원들 가족들이나 이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응? 운전자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아유 그거 보세요 저희가 그분 응? 건강이 안 좋아서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응? 운전하지 못하게 말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저희가 맞죠. 요지랄들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 외부치료, 심리치료 이 두 가지면요 모든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또 그렇게 죽여야만이 칼부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고 차량 급발진 사고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대상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야만 그 사람의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재산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응? 보험금까지 들여놓고 응? 또 죽일 수 있고 응? 그렇게 사건 한번 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다 빼는 거예요. 재산 통장까지 뺏어가 그냥 탈취해 가요. 빼가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은 은행이나 경찰서 가죠. 그러면 거기 심리치료하라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문자나 통화로 원격 디지털 서비스 의료법으로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이 은행 직원이나 경찰들이 조현병으로 여러분들이 코드가 매겨져 있으니까 뭐요? 뭐 돈이 빠져나갔다고요? 아닌데 선생님 돈 여기 없는데 원래 통장에 입금 안 했는데 뭐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속 이러면서 말을 반복시키고 여러분들에게는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화학무기로 바리고 온몸에다 갖다 때려부는 게 치료라고. 그럼 여러분 그다음에 설사제까지 복통제 설사제까지 그다음에 막 더위제까지 그건 거기서 버티질 못해. 몇 분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몇 마디 하는 그 몇 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로 온몸을 독포시켜서 서 있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도 제대로 버벅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마다 애들이 막 경륜제 쏘고 얼굴에다 펜타를 쏜다고 그랬죠. 버벅대게. 그러면 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유 그분이 이 은행 직원이나 경찰들한테 조현병이라 말을 횡설수설하죠. 빨리 병원이나 가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요? 조현병 환자세요? 병원 가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의 간악함은 이래요. 말로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조현병 환자라고 아무도 경찰도 법원도 언론도 아무도 억울함을 말조차 들어주지 못하게 해서 재산을 빼고 죽이는 시스템입니다. 절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원격 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치료가 뭐라고. 난 치료 보고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보름 전에 건강검진 결과에
코로나 양성은 물론 무증상은 물론 무슨 질병조차 단 한 가지도 없고 신경계 증상, 혈관 나이가 44살이에요. 염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단 하나도 없고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 혈압, 맥박은 물론이고 신경계 증상도 없고, 응? 경련 이거 떨리는 거 정신없이는데도 경련제 쏘는 거예요. 계속 신경계 증상 우울증 환자라고 이렇게 우울증 환자라고 계속 화학물 쏴가지고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들이 우울증 환자라고 이런 거예요. 우울증 환자로 못 움직인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 요지라도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취제로 계속 재워놓고 깨서도 계속 마취제 써요. 멍멍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화학물 사린가스 스테아린 청산가리 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구토제 쏘고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쓰러뜨려 놓으려고. 천만 나요. 이 외부 치료 화학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건강검진은 뭐 아무 증상이 없죠. 우울증도 제로예요. 그런데 대상자로 돼 있어요. 그 검진 기록에 보면 국가 공식 검진하는 병원에서 모두 검사했을 때 우울증 증상 제로라고 국가 공인된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계속 우울증 치료라고 한국에 때려 붙는 거예요. 그 서류에 검사 결과표에 나와 있잖아요. 우울증 증상 제로 검사 결과. 그런데 대상자로 돼 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 치료 대상자로 돼 있는 거죠. 예? 이 지랄들이에요. 지들이 만든 법도 안 지키고. 이러한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매우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제가 이거 원격으로라고 날 감시하고 있으니 내가 뉴스 아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때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댁들 댁들이 심리치료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에다가 공표를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코로나를 막겠다고. 그런데 뉴스 봐봐라. 전부 당신들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국민들 죽어가는 범죄나 자살로 이어져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만 전 세계 국가에서 뉴스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자살과 범죄를 막고 코로나 다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로 등록시켜놓고 재산을 빼앗고 테러범을 유지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겠다고 이지랄 하면은 너희들이 망상병 아니냐. 자살과 범죄를 막을 수도 없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켜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죽이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 그러면 그거보다 가장 망상이 어딨냐. 코로나 다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된 상황인데도 국민들을 살처분해서 코로나를 막겠다라는 양반들이 그렇게 지능이 낮은 새끼들이 지금 사람을 죽여서 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1세기 하지 말라고 다 가르친 건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말아라. 화학무기 쏘지 말아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중학교 때 모두 가르치나.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그거를 전부 어기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지능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 짓거리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능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그러면 사형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걸 21세기 의료인들이 버젓이 하고 있어요. 왜? 지능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의료인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국민들이 아프면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능이 안 따라주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료인이라고 코로나 맞겠다고 국민들을 살처분하고 그런데 다 감염됐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는데 자살과 범죄를 일으켜서 죽이게 하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그래. 이거 얼마나 지능이 안 따라주는 겁니까? 똥대가리죠, 똥대가리. 다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는데 끝까지 방역하겠다. 그게 의료인들의 권리다, 권한이다. 외부 치료가 치료다. 화학무기, 심리치료, 외부 치료 이렇게 잔악한 걸 계속 자살과 범죄를 막는 치료다. 그걸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능이 안 따라줘요.
결국엔 뭡니까? 7년간 해서 코로나도 못 맞고 자살과 범죄도 못 맞고 이 전 시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이 말은. 응? 전 세계에서 시민들이 죽어. 아이 저기 교사는 학생들을 죽여야 되고, 응? 교사들은 학생들을 죽여야 되고 이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방역이라고 외부치료라고. 어?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생 저기 교사를 자살시키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살시키는 거. 약 쏘고 집단으로 괴롭혀서. 학부모 학생들은 교사를 죽여야 되고, 의료인들은 영유아 주사 잘못 놓은 척 영유아 죽여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 비계나 몸으로 압사시켜서 죽여야 되고,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서로 죽여야 되고 학폭 방역이에요. 동네 주민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4, 50대를 죽여야 되고 60대 이상은 차량 급발진으로 죽여야 되고 그 이상 노인들은 독거사 로 죽여야 되고 인구 전체로 그렇게 죽이고 있어요. 영국에서만 작년에 칼부림 사건이 14,000건이 일어났어요. 한 해. 우리나라 칼부림 사건 엄청나게 일어났죠. 지난해 몇백 건이에요. 300건인가 400건밖에 안 돼요. 영국에서 14,000건이 일어났대요. 어마어마하죠.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고 7년 동안 이걸 자살방지원들이 시켜서 했는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자살방지원들한테 정신건복시센터에서 린치를 가해요. 집단으로 폭행도 하고 사업하거나 직장하는 사람도 못 다니게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람 못 가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왜? 국민 7, 80%가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이니까 저 자살방지원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법으로 돼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테러를 가해요.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손정민 자살방지원 의료인 아니에요. 근데 골든건 이 화학무기 골든건이라고 부르거든요. 특별한 총 직격하면 골든건이 특별한 총이에요. 이 화학무기예요. 외부치료 의료인들은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특별하죠. 이렇게 전 국민을 전 세계인들 죽일 수 있으니까 숨어서 치료를 하고. 그거 밝혔다고 그냥 한 방에 죽이잖아요. 자살 방지원들 시켜서 친구들 시켜서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자살 방지원들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옛날에 나치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나치들 그 친위대가 시민들에게 시키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조정복지센터에서도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무덤까지 가져가라. 다른 민족,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이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전염병은 코로나 양성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질병은 무증상 환자를 뜻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전부 나치즘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다른 민족을 다 죽인 거예요.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거지 다른 민족을 다 죽였어요. 아리아 민족만 빼고. 그래서 결국엔 그 독일 민족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과를 하죠. 총리가 바뀔 때마다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과를 하죠. 아시다시피 왜? 국가가 시킨다라고 자국민들을 자신들이 서로 비밀로 하라고 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때도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위해를 가했어요. 친위대가 그거를 자살병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친위대가 했던 거예요. 시키고. 우리 영화의 신들러 리스트 보십시오. 그 와중에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자살방지원이죠. 그런데도 그 친위대들 딱 속여가면서 막 아부 떨고 막 이렇게 뭐 받쳐가면서 유대인 아이들을 살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살 방지 운동도. 그것을 지금은 옛날에는 시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불법이다 안 하면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해라. 비밀로 해라. 이걸 친위대가 했던 거예요. 나치. 친위대가 했던 거고, 응? 시민들을 시키는 거 비밀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역. 방역은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이죠. 네이버에다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서 했던 일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데 데려가겠다라고 시민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꼬셔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여행 좋은 데 가자. 그래서 태워서 간 데가 수용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자. 샤워장에 모두 때려넣고 거기서 화학물을 죽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밀 방역이었는데 그거를 했던 자들이 그 게토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이제 살처분했던 사람들이죠. 네. 네. 그 독일 나치들이 전쟁 빼고의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첫째 친위대 역할, 두 번째 방역 역할, 세 번째가 이제 재산을 빼앗는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치들이 세 가지로 자살방지원들한테 비밀로 해라. 지금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로 해라. 안 하면 불법이다.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친위대가 했던 역할. 두 번째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해라. 비밀로 해라. 안 하면 불법이다. 처벌받는다. 그러면서 린치를 가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듭니다. 자살방지원들한테. 긴급대응팀도 마찬가지고 안 하면 공무원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친위대가 하던 역할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방역이라고 개토에서 살점을 하고 국민들 죽이고 태웠던 역할을 정신건강 이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화학물 죽이는 거죠. 자살과 사고사를 위장해서. 그 다음에 재산을 빼앗는 거 특수부대가 했던 거예요. 나치 특수부대. 유대인들 그 다른 나라 침입했을 때 침략했을 때 유대인들 집에 있는 가구고 몸에 중요 차량이고 뭐 다 빼앗고 죽이고 나서 금리빨까지 뽑아가지고 국가 침략해가지고 중요한 무슨 예술품 작품들 다 빼앗고 그런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걸 정신건강복지센터 그것도 해요. 피해자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이걸 일으키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힘든 과정을 통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죠. 피해자들에게. 왜? 테러범으로 규정해만이 자택을 가는 테러범의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는 법안으로 지들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보험금 강탈 금고 강탈 통장 강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치가 세 부류로 나누어서 했던 일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왜 21세기 왜 지능이 떨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받은 결과는 뭐냐? 시키는 대로 했어요. 비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용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역사의 나치즘 역사의 방역 역사의 결말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랬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 나치들은 그 한 동네에서 했죠. 유럽 지들이. 그때는 미디어고 뭐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지금 100년이 지나도록 전 인류가 가장 경멸하고 하는 사건이고 지금도 뉴스나 뭐 텔레비나 영화로 계속 이들의 잔악함과 비열함이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걸 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화학무기와 집단괴롭힘 심리치료로 외부치료로 국민들을 자살시키고 자신들이 죽인 걸로 안 만들기 위해서 나치들은 자신들이 직접 죽였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나치 731 부대하고 나치 그 수용소에서 국민들을 화학무기를 개발하면서 연구하고 생체 실험을 한 이유가 어떠한 약을 써야만이 흥분,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고, 예? 신경작용제, 어떤 호흡곤란으로 죽든 마취제를 써서 뭐 차량 급발진으로 위장을 하든, 손정민 죽이고 나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걸로 위장을 시키죠. 그 방법도 제가 과거에 다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고로 죽고 자살을 한 걸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집단 나치즘, 외부치료, 신경장애를 모두 그걸 만들어 가거든요. 요것을 나치하고 731이 수용소에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한국도. 왜?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죽여야 됐거든요. 태워서. 전입병사들. 731 부대도 방역급수 부대예요. 그런데 그건 전시회나 가능하지. 일반 상황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특히 유럽은 그 1, 2차 대전 때 인구의 절반이 죽었었어요. 스페인 독감하고 패스트 때문에. 그러니 그 유럽 애들은 전염병에 관해서 아주 칠드는 인간들이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간 마녀 사냥 독살로 죽였던 거예요. 전염병자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많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이 14세가 왜 유명합니까? 마녀 사냥을 폐지시켰었어요. 모차르트가 죽은 것도 역사에 남아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토제 쏘고 머리통에 막 손에다 쏘고 난리 났습니다.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에? 전 세계인들 살리고 이 모자란 지능 낮은 의료인들은 그것을 또 한 차원 바꿔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박정은 그 미국이 만든 시스템 정신의사에서 국민들을 사료하고 빼앗는 시스템을 모두 밝혀서 고통 받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전화로 제가 이거 6년간 7년간 당하면서 수많은 자살 방조 아이들 노인들이 당신이 이순신 장군이요 고맙다고 일해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독립투사예요. 이런 그리고 6년이 7년이 지나가지고 일을 하면서 당했던 일을 제가 조사받으러 경찰서 다 가니까 그 경찰관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전국의 경찰관들이 그래요. 박정환 씨 저희 경찰청 이 커뮤니티에서 박정환 씨 모르는 경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해 주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스템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키는 대로 다 해왔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우리도 정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살을 시켜야 되고 직장인들끼리 공무원들 경찰들도 서로 해를 자살당하고 직장을 간도해야 되고 사고사나 질병사로 위장돼서 죽어가고 있고 자신들도 전부 화학물을 맞고 있습니다. 박정환 씨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시민단체 끝까지 해주십시오. 꼭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수년간 아주 기뻐요. 피해자들도 연락이 오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설명 좀 해달라고. 이거 알고 이렇게 설명하고 영상 찍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저 죽이고 싶겠죠. 상관없어요. 모자라는 인간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 나치 그게 유럽인들이 그렇게 이어서 할게요. 유럽인들이 화학물을
된통 쏘는 통에 좀 살짝 빠졌었어요. 유럽인들이 그렇게 전염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녀사냥 독살로 해하던 일을 전시를 통해서 의료인들이 집중 연구를 한 거예요. 마녀사냥 독살이 아시다시피 아주 수천 년간 엄청나게 많은 그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모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죠.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들킨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페스트로 전염병으로 왕이 한 무덤에 묻으라고 그래서 독살시켜가지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페스트 환자들 묻은 무덤에 왕이 불과 모차르트가 한 500년 전 인물인가요?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리하게 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증상 환자들을, 양성 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을 독살시켜가지고 그 역사에 남아있어요. 모차르트 자기가 독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정말 홈페이지에 다 올렸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독살당했다라고. 그 다음에 페스트 환자들 왕이 거기에 한 곳에 묻으라고 멀리 떨어진 데다 땅을 파가지고 수천 그루 묻은 데다 거기다가 모차르트를 묻었어요. 그 왕의 지시를 받고 그 묻었던 사람이, 페스트 환자들 묻었던 사람이 모차르트 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왜?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시신이라도 가족들이 찾을 수 있게. 그러면서 그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뭐 공식적인 역사로는 뭐 질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파서. 한편의 역사로는 독살당했다. 그리고 페스트 무덤에 붙였다. 그러한 증언으로 역사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전부 그렇게 이것을 온전하게 감출 수가 없으니까 마녀사냥 독살을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인 거죠. 더군다나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전후로 유럽 인구가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하고 731 부대는 유럽의 13세기부터 유럽의 모든 문화와 총술 그 수교를 맺었어요. 13세기, 14세기 때 영국하고 수교를 맺었고 2차 대전 그때는 독일하고 수교를 맺어가지고 2차 대전을 같이 일으킨 나라예요. 세계 대전은.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수교를 맺어서 유럽 국가는 독일이 침략을 다 해서 식민지화하고, 이 동아시아는 일본이 같이 침략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식민지화해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 세 나라에서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치하고 731 부대가 같이 방역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기술을 전부 13세기부터 영국에서부터 전부 전수를 받았어요. 일본이.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그들의 총기, 유럽의 총기, 군사 이런 것을 그들의 전부 지원을 받고, 학술, 의술, 의학하면은 독일하고 일본이죠. 일본 제약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독일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이 방역, 보건, 복지에 대해서 유럽의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받았고, 아우 얼굴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때 똑같이 방역이라고 전쟁을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죠. 전시에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우리 중학교 때 모두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731 부대나 나치가 그 일을 같이 했던 거예요. 방역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수교 맺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다 보니까 둘이 이제 야합으로 전시를 이용해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의료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수천 년간 마녀 사냥 독살로 죽여서 이것이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또 그때부터 이제 민주가 이제 완전히 법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시대가 됐죠. 근대화에 이제 들어서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합법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합법으로 죽이고 표시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나치 731 부대에서 국민들을 데려다가 신경작용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신경작용제로 교묘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층간소음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자살 사건 이런 걸로 위장을 해서 죽일 수가 있는지 요걸 연구했던 거예요. 그 731 그래서 미국이 전부 그들을 사들이고 판권을 사들여 가지고 미국이 유럽인들이고 미국의 공화당이 네덜란드에서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간 시민들이 공화당을 만든 거예요. 민주당을 만든 거예요. 유럽인들이 전염병을 좁은 데서 수천 년간 전염병으로 시달리다가 대부분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부를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거기서 계속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서로 다른 민족을 해쳤던 이유는 독일이 2차 대전하면서 발표했듯이 아랍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서로 죽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좁은 데서 계속 그랬다가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주를 한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도망가서 민주당을 만들었고 그랬던 미국 사람들이기에 나치와 731이 만들어 놓은 그 자살과 범죄로 국민들을 교묘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전염병자들을 양성 무증상자들을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판권까지 전부 사들여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서 지금 정신건강 의사회 복지센터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하는 하나가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독립투사를 죽였을 때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테러범으로 규정했어요. 테러범. 여러분들 다 들어봐 주셨을 거예요. 저기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뭐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분들을 지금 우리 한국의 친일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테러범이라고 그러죠.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테러범이라고 규정했어요. 지금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뭐로 규정하죠? 테러범으로 규정하죠. 이 미국이 만든 테러방지법 9.11 사건으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서 전 세계 방역이라고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테러범으로 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면은 적국이 아니죠. 일본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같은 시민이었다고요. 우리 민족이 뭐라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요. 우리는 수용을 안 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같은 시민인데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했어요. 그것을 미국이 전부 나치와 731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방법을 미국이 전부 사들여서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감염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방법을 철저하게 만들고 그것을 연구를 했던 게 731 나치예요. 화학무기를 만들고서 생체 실험을 했던 게 우리 국민들, 독립투사들 잡아다 연구했던 그것을 버젓이 의료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밥벌이로 국민들 피 묻은 돈 의료인들을 합시고 품위 잡으면서 이게 얼마나 진행이 났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이들은 화학무기 없이는 인간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화학무기 없이는 우리 독립투사들 일본들이 잡아다가 고문해서 만들어낸 이 기술,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없이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지금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나치하고 731이 만들었던 시스템. 자살과 범죄를 피해자들이 일으키게끔 만드는 시스템.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처음부터 쭉 설명한 영상, 여러분들이 이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발전시키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코드 매겨가면서 화학무기로 치료와 보호라는 방법으로 테러범을 규정해서 재산을 빼고 죽이는, 요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층간소음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게끔 화학무기로 자살 방지원들로 그 주위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짓거리들을 의료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모른다고? 박정한테 딱 걸렸지. 예. 수천 년간 국민들을 마녀사냥, 독사, 나치즘, 진짜 아우 그때그때 확 쏘네요. 박정한테 딱 걸렸죠. 뭐 거짓말입니까? 기분 나쁘죠. 정신건복지센터 귀때기다 확 쏘네. 청산가래를 고토리하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는 뭐합니까? 수천 년 만에 의료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 국민들 잡아다가 연구하고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세계 정신건강일대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만들어 놔봤자 뭐합니까? 탈탈 털리는데. 예? 탈곡기 아닙니까? 제가 탈탈 터는 거. 나치즘, 화학무기 탈탈 터는 거. 예? 이건 용서 못해요. 그럼 모자란지 용서 못해요. 인류의 모든 보편적 가치, 헌법, 국제법, 니른베르크 협약 모두 어기고 의료인들이라고요? 국민들을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고 재산을 뺏는 양반들이 이런 방역이라고?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예요. 파괴될 수 없는. 자신들이 옳다, 치료와 보호다, 방역이다, 옳지 못해요.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 하지 말아라. 사용받는다. 응? 그렇게 규정한, 끝까지 처벌한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골든건, 화학무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캐면 마인드 컨트롤, 화학무기로 치료라고 코드 매겨서 마인드 컨트롤로 국민들을 자살시키고 사고사를 위장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느끼기 때문에 이 화학무기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 화학무기를 골든건이라고 부르는 거.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골든, 특별한, 자신들은 특별하다. 특별했죠 여태까지. 100년간 이 짓을, 이거 방역이라고 100년간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해왔던 일이에요.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해왔던 거예요. 정신건강의사회 의료인들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사설업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해왔는데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죠. 이 모든 시스템을 파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박재홍한테 탈탈 털리는 거죠.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